여야 젊은 정치인들의 생각 들어보는 수은주입니다. 오늘도 손수조, 정은혜 두 분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서로 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해보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유엔 가 있고요. 이제 내일 새벽에 개막연설하고, 그리고 지금 안에서 대통령을 보는 시각이 워낙 많이 다르니까 이 여야 젊은 정치인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특히 북한 인권 문제가 지금 이번 유엔 총회에서는 아주 뭐랄까요, 글로벌 이슈가 되는 그런 장이거든요. 네. 지금까지는 아주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슈는 아니었다면은 이번에 어찌 보면 이렇게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슈가 되는 이런 와중에서의 우리 대통령의 유엔 연설. 자, 어떤 생각,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좀 궁금했습니다. 누가 먼저 말씀하실까요? 네, 제가 먼저 할까요? 박근혜 대통령 말씀이니까. 일단, 지금까지의 박근혜 대통령 외교 쭉 보면, 당당한 외교 계속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중국 가셨을 때도 박근혜 신드롬 일어났었던 일이며, 또 이거는 당당하다고 표현하기 참 그렇지만, 아베 총리에게 약간 따끔한 시선을 보냈던 일이라든지, 그런 것들 보면서 속 시원한 외교들을 진짜 행보들을 보이셨는데, 네. 아마 이번에도 북한 인권 문제, 말씀을 하시리라 보고요. 약 15분 정도 기조연설을 하신다던데, 그런 얘기, 일단 북핵 문제 얘기 나올 것 같고, 우리는 피부로 사실 잘 못 느끼지만 분단 국가잖아요. 그리고 휴전 상황이고,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의 어떤 이제 평화 통일 문제, 그런 부분들 말씀하시리라 봅니다. 그래서요. 당당한 외교를 이어나가실 것이다, 라는 거죠. 예. 네. 어떤 눈으로 보게 되나요? 그 대통령을, 지금 이제 가장, 법적인 이제 문제를 보자면 북한 인권법이 이제 이번 기회로 정말 통과될 것인가가 세간의 집중인 것 같은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빨리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자꾸 반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정은혜 의원은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인데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고 그것을 자랑스러운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 특히 야당은 지금에 몸담고 있으니까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보고요. 저는 먼저 근데 칭찬을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대통령을요? 예. 웬일로? 예,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녹색 기후 기금이라고 하죠. 예. 이제 그 기후 변화 정상회의에서 이제 기조 연설을 하셨는데요. 한 5분 정도 이제 영어로 연설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 자리에서 녹색 기후 기금을 1억 달러 정도를 이제 본인께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이제 기여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 봤을 때도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이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 나라 중에서도 어떤 세계적으로 ODA라든지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들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처음으로 그 연설을 하실 때 이제 그 환경 변화를 위해서, 환경 보호를 위해서 후진국들을 위한 그런 금액을 지원하고 기술 개발이나 이런 것들도 약속을 하셨으니까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또 말씀하신 것 중에 기후 변화라는 것이 굉장히 좀 그렇게 돈을 지원을 하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까지 직접 하셨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칭찬하고 싶다. 그 점은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녹색 기후 기금이 송도에 우리가 사무국 유치한 그 기금이죠? 예, 맞습니다. 그 2012년에 그 송도에 유치를 했고요. 또 우리가 사무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과 또한 국제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측면을 봤을 때 굉장히 잘한 일이다라고 저는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예, 끝났습니까? 네, 이제 반면으로 이제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북한 인권법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이제 유엔이라든지 유엔 총회에서 이슈가 되지 않았는데 거의 한 20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95년쯤에 한번 이슈가 됐다가 이번에 지난 2월이죠. 그래서 EU와 일본이 함께 그 북한 인권 관련된 실태 보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었고요. 예. 그거와 관련해서 어제 이제 미국이 그 유엔 본부 근처에 있는 호텔에서 몇몇 나라들 그 정상들과 함께 또 장관들과 함께 이제 간단한 이제 회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인권이라는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어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북한의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측면에는 동의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충분히 유엔에서도 저는 논의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총회가 열리고 그 총회의 결의안이 통과가 되면 나중에 이제 안보리에까지도 이제 의결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강한 압박이 될 수 있는 그런 지금 관심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에 꼭 우리 대한민국이 참여를 함께 해야 하는가라는 저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북한 인권 논의에 우리가 꼭 끼어야 되는가?
북한 인권은 중요하고 전 세계적인 관심이고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에서 해결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 아까 손 위원장님께서는 이제 뭐 우리나라에도 법안을 만들어서 빨리 뭐 야당이 협조를 해라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대한민국에서 북한의 인권 관련된 법안을 만든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를 먼저 묻고 싶고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북한 인권법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그 유엔에서 하고 있는 북한 인권법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북한에 대한 압박을 줄 수 있는 것이고요. 국제사회에 공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힘이 작용할 수 있는 것인데요. 대한민국에서 북한의 인권법을 만든다라고 봤을 때는 이 부분을 손 위원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손 위원장님 그 답변 듣기 전에 지금 현장 잠깐 가야 되겠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가요,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먼저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고요. 국회입니다.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실입니다. 먼저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고 세월호 유가족들 대표단이 잠시 뒤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참 오래간만이죠. 그 2차 그 합의안을 당에서 추인 못 받은 다음에 가서 그때 만났었고 무릎 꿇고 그때 그 사과랄까요? 그때 했었고 그 뒤로는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제 여야 간의 본격적인 협상이 다시 시작이 될 예정이고 그래서 그 전에 이 만나는 절차를 밟는 그런 수순인 것 같습니다. 자, 이 협상이 이번에 좀 잘 돼야 될 텐데요. 네, 이번에 박영선 원내대표께서 내상을 많이 입으셨지 않습니까? 예. 당을 떠나냐 마냐라는 어떤 그런 중차대한 고민도 하셨던 걸로 아는데 그 이후에 보여지는 모습, 처음 다가오는 모습인데 순조롭게 풀렸으면 좋겠고 어쨌든 문희상 비대위원장께서 이 세월호 특별법은 이제 국회의 문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요. 네. 이 국회의 문제, 입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잘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그 유가족 대표단이 입장했습니다. 근데 유가족 대표들이 다 바뀐 거죠. 지난번 그 폭행 사건, 폭행 그 시위 사건 이후로 아마도 그 대책위원회 대표들이 대부분 교체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저도 처음 그 얼굴이 낯익지 않은 분들입니다. 자, 유가족 대표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어떻게 하나의 변수가 될 것인지 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만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박영선 원내대표가 전에 만나서 얘기했었던 그 대표단이 이제 아니라는 얘기죠. 그 대책위 대표들이 다 바뀌었고요. 그래서 뭐 상견례 성격이기도 하겠습니다. 김영근 대변인, 원내대변인이죠. 김영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이 지금 안내를 하고 있고요. 기자들이 많이 나와서 취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갈지, 여당에서는 유가족들의 생각은 그러니까 기소권, 수사권을 진상조사에 달라는 그런 입장은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 그렇다면은 야당의 입장은 뭐냐? 야당의 입장이 뭔지를 정확히 모르겠다. 이완구 원내대표가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걸 정확히 알아야 뭔가 협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 조율이 오늘 될 것인지 그 수사권, 기소권이 관철이 되지 않더라도 특검 추천권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여당과 절충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문제도 아마 어떤 선에서건 수준에서건 거론이 될 것 같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언론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요. 아마 세월호 특별법이 빨리 타결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국민들의 바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정명선 위원장님 정말 어깨가 무거우신데 그래도 간략하게 한 말씀 하시고 비공개로 소리를 전하는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랜만에 다시 원내대표님도 뵙게 됐고 언론에서도 이렇게 저희 가족들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이 가족 매체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다시 정부가 꾸려졌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초심으로 돌아와서 가족들이 요구하는 마음, 그 다음에 여야 국회에서의 가족들과
대화의 장이 조속하게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렇게 만남의 장이 네, 어떻게 논의가 될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북한 인권법이 실효성이 네. 있느냐, 현실성이 있느냐. 네, 다시 북한 인권법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 인권이라는 게 특히 북한 인권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최근에 그 장성택 처형 문제 우리가 다 두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네. 기본적인 삼신제도도 없습니다. 아니 고모부도 그렇게 처형을 하는데 다른 사람 오죽하겠습니까? 이 정말 인권 문제 그리고 쓰레기통 뒤지는 꽃제비 아직까지 있고요. 너무나 낱낱하게 우리는 다 보고 있는데 미국이 2004년이죠. 2004년에 북한 인권법을 제정을 했고 일본 같은 경우 2006년도에 제정을 했고요. 정작 우리나라만 지금 야당의 이제 구민주당의 반대로 이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이 정말 이 탈북 주민들에 대한 도와주자는 이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를 왜 우리가 이렇게 못하고 있는지 좀 너무나 답답한 심정이고 네. 오히려 이제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셨는데 가능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법을 제정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게 우리의 몫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예전에 보면 열린 우리당도 이 얘기를 했었죠. 내정 간섭이다. 하지만 인권은 초인류적이고 초국가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내정 간섭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북한 인권의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이렇게 이목을 집중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북한이 영어를 하거나 일본어를 쓰는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동포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 다른 누구보다도 우리나라에서 예. 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북한 인권법 촉구에 대한 시위도 나가고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은데 빨리 국회에서 처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북한 인권법안을 사실은 여당도 내놓은 게 있고 야당도 내놓은 게 있단 말입니다. 그 내용을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그것이 사실은 우리 주권 바뀐데 지금 현실적으로 북한의 땅은 그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인지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좀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시죠. 자,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 주요 내용은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신설하고 북한인권재단 설립하고 운영한다. 그리고 북한인권대회 증명대사,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이런 거 설치해서 지금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 같은 걸 다 낱낱이 기록을 해놓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압박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북한 인권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들을 주로 지원하고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야당은 예를 들면 대북 삐라 살포한 거 도와주겠다는 얘기냐 이제 그런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야당의 북한 인권법 내용은 주로 이런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을 인도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영유아 모자 보건 지원하고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여당은 또 그냥 또 일종의 퍼주기 정권에 대해서는 아무 압박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자, 우선 조금 전 손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뭐 반론하실 거 있습니까? 일단은 저는 그런 아까 말씀하신 일본과 미국이나라든지 이런 나라들과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북한과 휴전 상태에 있는 국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3국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으로는 저는 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북한과의 당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을 어떤 하나의 우리가 협상할 수 있는,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대상자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인권이라는 것이 우리가 인권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처벌하겠다라고 해서 인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과의 관계의 개선인데요. 지금도 계속 좀 안 되고 있는 게 지금 5.24 조치도 아직까지 해제가 되지 않았고 금강산 관광도 지금 다시 재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류가 되고 있지 않고 계속된 이번에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도 북한의 북한의 그 인공기를 어떻게 만드느냐, 응원단을 몇 명을 파견하느냐 이런 갈등들이 되게 많았고 얼마 전에 삐라 살포 같은 문제들도 있었죠. 대한민국에서는 삐라 같은 것이 우리 민간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제재할 수 없다 이런 식의 대화를 시작할 수도 없는 그런 서로의 신뢰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권이라는 것은 그런 지속된 교류라든지 어떤 개혁 개방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에게도 민주주의가 전파가 되고 그분들에게도 어떤 좀 더 공개적인 장에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저는 좀 전제가 되고 만들어진 후에 인권이 서서히 변화가 되는 것이지 어느 순간 우리가 딱 정말 두부 자르듯이 인권법을 만들어서 인권이
보장이 된다라고 저는 볼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자, 이 문제는 아마 두 분 충분히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원래는 하나씩 질문하기로 했는데 네. 중간에 또 그 현장 보고에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하나만 더 좀 제가 궁금한 건데요, 이것도. 네.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 해외 순방하고 미국, 캐나다 가고 있는데 거기서 동포들 중에 일부가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뭐 좀 심한 그 언사들도 거기에 아마 등장을 하고 한 모양입니다. 그것 어떻게 보시는지 이 두 분은 어떤 시각으로 보시는지 좀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네, 그러니까 우선 방금 말씀하셨던 것에 조금만 덧붙이자면 짧게. 북한이 그렇게 네. 잘 할 수 있었던 나라였으면 진작에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구민주당은 뭐라고 할까요? 북한의 주민을 생각을 하기보다는 지도부 눈치를 본다고 생각을 해요. 지도부가 더 이렇게 지도부를 자극해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북한 인권법을 제정할 수 없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를 눈치 볼 일이 아니고 주민들을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시위를 보는데 그 시위 현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일부 교민이죠. 일부 교민들의 시위 그 가운데에는 해외 서버를 두고 있는 종북 성향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한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을 알고 보니 김일성 대학에서 뭐 박사 학위를 받았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종북 성향의 사이트에서 일부 교민을 선동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분석이 이미 언론에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를 확대 해석은 하지 않아야 한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보진 않는데요. 일단 뭐 해외에 뭐 종북 사이트가 있다. 그래서 그분들이 뭐 일부가 한다. 저는 거기에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캐나다 방문했을 때도 캐나다에 있는 주민들이 먼저 나섰던 거고요. 지금 유엔에 있을 때도 그 유엔 총회 날짜와 맞춰서 뉴욕타임즈에 그 교민들이 직접 성금으로 모은 돈으로 전면 광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또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미국에 계실 때에도 한 300여 명 정도 되는 분들이 그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의 영정 사진을 들고 행진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고요. 특히 얼마 전에 그 UC 버클리 대학교에서 한인 학생 2명이 이제 기고문을 낸 것이 있었죠. 그래서 한국 독재자 대통령과 함께 침몰한 민주주의 라는 것으로 사실 그 대학에서 학부에서 그런 내용은 외국 나라 얘기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이 그 글을 써서 올렸을 때 대학에서도 흔쾌히 받아서 그 기고문도 함께 올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뭐 일부의 그런 움직임이 아니고요. 전반적인 그런 분위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좀 재미있는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예. 캐나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캐나다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관해서 이제 시위하는 내용들이 있었고 주로 근데 그 시위에 관련된 내용들은요.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라. 사실 그 이하도 이상도 없습니다. 뭐 박근혜 대통령을 인신공격한다든지 뭐 대통령 물러나라 뭐 이런 얘기도 많지 않고요.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라는 거였는데 거기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 계신 분들이 그 현장을 맡고 있었더라고요. 그랬더니 캐나다 경찰이 와서 그 대한민국 정부 측에서 오신 분들을 이렇게 밀어내시더라고요. 이분들 시위하시는 거 방해하면 안 됩니다. 캐나다 경찰의 태도가 바로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을 이제 우리가 다루는 문제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지금 우리가 문제 삼는 거는 그런 거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박근혜 죽어라. 뭐 비행기가 떨어져 추락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도를 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표현이 되는 것은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모든 목소리를 막자는 건 당연히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박영선 원내대표 그쪽 네. 하느라고 짧아졌습니다. 자,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